자, 보자. 응? 뭐지? 자, 가자. 다음 보기의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함수 y는 5루트 x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 뭐야? 평행이동을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아무리 이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겹칠 수 없다. 그럼 이 녀석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어? x의 개수. 그래서 x의 개수 얼마야, 지금? 얼마요? x의 개수. 25죠? x의 개수 25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얘 125.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탈락. 얘 25. 안 바뀌어요. 세 번째. 얘 25. 안 바뀌어요. 네 번째. 안 바뀌죠. 25 어디다 붙이나? 됐죠? 근데 지금 부호를 신경 안 썼어. 부호는 누구 때문에? 대칭이동 때문에 허용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네, 됐죠? x의 개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셨음? 아셨음? 냄. 자, 갑니다. 무리함수에서 이제 역함수가 나와요. 무리함수에서 역함수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해요? 원래 너희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너희들이 먼저 풀어봐. 요 책 문제로 갈까? 자, 너희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역함수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이 뭐야 이게? 98번? 자, 풀어보세요. 우리 역함수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y는 fx가 있을 때 뭐예요? 아니죠. y는 2x 플러스 1이 있을 때 뭐 하라고 배웠어? xy 자리를 먼저 바꾸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어? 2항 정도만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x는 f 인버스의 y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xy의 자리를 바꿔요. 맞죠? 그래서 y는 f 인버스 x를 구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뭐 해야 돼? 여기서 가자. 자, 간다. 먼저 뭐만 남겨야 돼? x만 남겨야 돼. 근데 x가 루트 안에 묶여 있는데 맘대로 막 이항할 수 있음 없음? 그럼 루트부터 풀기 위해서 우변에 누구만 남기자? 루트만 남겨보자. 그럼 먼저 뭐예요? 3을 넘깁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을 뭐 해줍니다? 제곱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는 제곱했으니까 사라지고 루트만 풀어버리면 되겠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x만 남길 거야. 2 넘기고 4 넘기는 것까지는 암산해도 되겠지? 그럼 x는 뭐 나와요? y-3의 제곱에서 빼기 2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누기 때문에 앞에 4분의 1 붙이고 얘는 2분의 1만 갈게요. 되었니? 자, 이게 한 번 더. 그래서 y와 x의 자리를 바꿉니다. 맞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는데 D가 안 나오지. 맞지? 자,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감점됐거나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뭘 빠뜨렸을까요? 힌트는 이 문제는 저 D가 있다겠지. D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우리 루트라는 놈에는 말 안 해도 지켜야 되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루트 속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0 아니면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지켜지고 있나 한번 보자. 4x 플러스는 0보다 커야 돼. 얘 0보다 크다? 만족하고 있지. 왜? 좌변도 제곱 양수니까. 문제가 없네. 문제는 뭐다? 두 번째. 루트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뭐예요? 양수예요. 즉, 이거 자체가 양수야. y는,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야, 음수. y는 3보다 작아야 돼. 그 약속 지켜지고 있어? 아니요. 그래서, 자, 루트라고 하는 놈이 사라지는 순간부터가 문제예요. 양변을 뭐 하는 순간? 제곱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저께지 내가 한마디 했지. 무리함수는 쉬워.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거든. 유리함수는 외울 것도 많이 없어.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 라고 했지. 그 두 가지 내용이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제곱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로 설명하자면 제곱이고 두 개는 그거에 의해서 흩어지는 두 가지 개념들. 알았음? 자, 일단 첫 번째 역함수 구할 때 제곱을 합니다. 그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y의 범위를 반드시 써줘야 돼. 지금 이거는 루트가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음수여야 돼. 0을 포함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확인용으로 3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인하고 나면 밑에서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밑에도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붙어 따라오겠지.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y가 아니네? 이제 뭐가 됐어?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d가 나오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이걸 붙이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꼭 붙일 필요는 없고 여기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루트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는 반드시 붙여주면 되고 누구의 범위? y의 범위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x의 범위가 나오면 되고요. 알았나요? 네. 그러면 a, b, c, d 다 찾았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너희들이 역시 풀어볼 거야. 자, 이번에는 약간 몸풀기로 하나 하고 갈까? 701번이랑 706번이랑 두 개 한번 해볼까? 몸풀기 문제. 하나 더 하자. 707번. 요 세 개. 701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역함수 방금 한번 구해봤지. 어때? 구하는 게 쉽니? 그렇게 귀찮죠. 그럼 안 구할 수 있다면 안 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수학하에 역함수 단어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다 그런 거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도 봐봐. 인버스에 대해서 블라블라가 나옵니다. 그럼 인버스에 대해서 뭔가 식을 계산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집어넣나? 유리함수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맞죠? 하지만 이거는 최대한 인버스는 안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 사라지는 거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결국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야? 인버스에 3 넣어보기. 맞죠? 유리함수라면은 이 함수가 3대 들어간 걸 찾아야지 이게 더 귀찮을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3을 넣어버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근데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오히려 더 귀찮거든. 그래서 이걸 구하세요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리함수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3이 나온지를 찾자라고 보라 그랬지. 그럼 뭐야? 루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얘가 9가 되기 위해서 x는 뭐다? 6. 됐죠? 그래서 답은 얼마? 6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인버스 구하지 마세요. 되었음? 자, 다음 706번 가보자. 706번은 뭐예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가상과 같을 때 또 그 ABC를 이용해서 뭐 또 F 찾고 F 인버스에 대해서 블라블라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다 그치? 자, 학교 시험에는 그래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리함수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유리함수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짬뽕시켜서 거꾸로 줄 수도 있겠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뭘 찾아가세요 하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무리함수를 제공하고 나서 유리함수로 바꿔서 푸세요를 낼 수도 있고 맞죠? 짬뽕된 문제 잘 기억하자. 결국 첫 시작은 뭐야? 무리함수의 식 완성하기지. 자,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줬을 때 식 완성할 때 뭐부터 보라 그래? 시작하는 점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함수는 분명히 어떻게 됐을 거야? 루트 안에 x-4가 있고 플러스 1이 되어 있을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중간중간 비워놓은 자리는 개수라던가
또는 부호라던가 이런 것들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치? 자, 일단 여기는 일단 뭐가 들어가요? A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뭘 보면서 판단? 자, 왼쪽으로 갈 때는 누가 음수? A가 음수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 해줘야 돼? 꼭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맞나요? 버려. 됐죠? 됐죠? A는 음수.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맞지? 루트는 음수인데요? 아니죠. 됐죠? 얘가 뭐여야 돼? 아니, 얘가 뭐여야 돼? 얼마여야 돼? 그럼 루트 속에는 뭐 들어가면 돼? 양수 4. 아, A가 음수 가져주면 된다. 그치? 아까도 했던 얘기. 아니, 뭐야? A는 그래서 얼마야? 그렇지. 그럼 이제 A, B, C 다 찾았죠. 따라서 함수는 뭐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B는 4, C는 1. 그래서 fx 함수 완성하자. fx 어떻게 돼? x 플러스, 자, A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 4, C, 1. 의 인버스. 자, 가기 위해서 뭐 하자? 통분해버리자. 맞죠? 슥슥슥 올라가면 x 플러스 3 됩니다. 맞나요? 인버스 구해버리자. 왜? 유리함수는 인버스 구하는 게 더 빠르거든. 그래서 구해보자. 어떻게 돼? 그대로 갈걸? 얘 부호 바꿔서 자리 올라가도 플러스 1. 얘 플러스 1. 자리 바꾸면서 내려가면서 부호 바꿔도 마이너스 1. 그대로잖아. F랑 F 인버스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 뭐 넣으셈? 2 넣어주셈. 따라서 답은 5. 어때요? 정말 쉽죠? 되나요? 네냄. 다음. 마지막 707번. 자, 요 유형 별표 쳐라. 자, 일단은 뭐 하래? 위치 관계. 둘이 뭐예요? 연립. 맞죠? 근데 이거 설명했냐? 682번? 82번 설명 안 했어, 내가? 682번 숙제풀이. 아까 했지? 그래. 자, 다시 한번. 무리함수와 직선이 뭐 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문제를 봐도, 만난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유형 자체도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 물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 해야 될 거야? 분명히 뭐 해야 될 거야? 연립. 근데, 기억나? 내가 유리무리 함수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할 때 뭐 하라 그랬어? 연립? 연립? 바로 그저께인데. 뭐 하라 그랬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왜 갑자기 고개를 돌려?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는 직선과 위치 관계 할 때 뭐 하라 그랬죠, 내가? 그렇죠.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 그랬죠. 맞죠?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필요하면은 연립 해서 판별식으로. 맞죠? 기억나죠? 이렇게 났어요. 아무 안 했어. 그냥 쳐다본 거야. 맞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희 연립했니? 그래프 그렸니? 손 들어봐. 그래프 그린 사람. 벽부신인 줄.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됩니다. 왠지 한번 해볼까? 자, 봐. 연립 먼저 해볼까? 틀린 풀이다. 틀린 풀이다. 틀린 풀이다. 자, 루트 1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다. 루트 거슬려. 그래서 양면 뭐 할 거야? 제곱해버릴 거야. 한쪽 이항할게요.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갑니다. 맞죠?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사라져, 사라져. 따라서 4K가 5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K는 4분의 5보다 작아요. 자, 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을 거예요. 왜 틀렸을까?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봐. 그래프를 안 그려서 말고. 아무 틀린 게 없잖아. 2차 방정식 나왔고, 화면을 썼고, 0보다 크다 했고. 근데 답이 틀렸어. 왜? 뭐 때문에?
방정식 풀기 위해서 우리 뭐 했잖아. 너네 지금 이게 x가 k보다 크다라는 얘기 찾았니 안 찾았니? 안 찾은 거야. 그럼 그걸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져.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제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틀린 부분을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세요. 알았죠? 자, 옆에다 맞는 풀이 다 있을게. 자, 룰렛 그려보자. 짜잔. 짠. 무리함수 시작점 어디예요? 1,0. 요 점을 기준으로. x의 개수 음수. 어디로? 왼쪽으로. 루트의 개수 양수. 위로. 왼쪽 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직선 어떤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니까 어떤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되면서 y 절편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유리함수에서 했지. 이거 아니면은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이걸 거라고. 맞죠? 지금은 이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 기울기 마이너스 1 어떻게 생겨? 이거잖아. k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봐. 어떻게 되면 돼? 몇 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계속 한 점에서 만나겠죠? 언제부터? 오. 1,0을 지나는 그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러다가 언제까지? 접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사이가 답이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뭘로 찾는다? 1,0을 지난다. 얘는 어떻게 찾는다? 접한다로 찾는다. 그리고 그 사이 범위. 자, 근데 계산해볼까? 접한다는 뭐 하면 돼? 아까처럼 연립합니다. 맞죠? 전개하고요. 한쪽을 이항합니다. 아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됐죠? 여기서 판별식 씁니다. 맞죠? 계산해주면 뭐 나와요? 제 나와요. 맞죠? 근데 뭘 찾으면 돼? 0이다를 찾는 거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 0보다 크다 작다를 잘 안 풀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을 찾게 된다면 그때 판별식이 0이다를 찾을 거야. 그 k는 얼마예요? 4분의 5가 일단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얘 1,0 넣어봐. k는 얼마예요? 되었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답은 그 사이범위라고 찾아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1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네? k가 4분의 5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여기다 등호 붙여주면 돼. 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라는 얘기는 접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면 이란 얘기야. 그때 판별식 0이대로 풀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그래프 안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저거 왜 틀렸는지 알겠어? 네. 왜? 뭐? 그래서 뭐 틀렸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얘가 틀린 이유. 아까 뭐 했어? 제곱을 했지. 자, 함수가 더 이상 이거야? 제곱하게 되면? 아니요. 이 함수랑 비교한 거야. 그럼 이 함수는 뭔데요, 선생? y가 양수, 음수 둘 다 얘기하는 거라서 무리함수가 밑에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계속 보이게 됐던 거야. 그게 판별식이 틀리지 않아도 보이는 이유야. 알았어? 제곱을 한 함수와 직선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노랑 색깔 부분이 아니라 밑에 것도 포함해서 무리함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치 몇 개의 점에서 만난 것처럼 두 개의 점에서 만난 것처럼 계속 보이는 거예요. 4분의 5보다 작으면.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복잡해져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몇 번 풀어볼까? 709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 풀어봐. 709번.
그 좀 제발 무리함수와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가 아닌 거. 일단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하러 가야 돼?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지. 근데 누구처럼? 그치? 누구처럼 그래프를 안 그리면 돼, 안 돼? 돼요. 근데 제가 자, 그래서 뭐 하자? 그래프 그리러 가자. 자, 무리함수 몇 콤마 몇을 시작점으로? 3,0을 시작점으로 해서 x의 개수 뭐예요? 1. 양수. 루트의 개수 2양수. 오른쪽 위로 가시면 됩니다. 맞나요? 요렇게 그럼 그려볼게요. 살짝 과장 좀 해도 되겠니? 이렇게 갈게요. 자, 가자. 그때 직선 누구야? x 플러스 a. 뭐 어떤 직선이네?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이다. 그치? 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한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그러다가 언제 한 점에서 만나니? 그 다음에 언제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더 뭐 할 때? 내려갈 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랑 얘를 기준으로 내려갈 때. 맞죠? 그렇게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얘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접한다로 찾아주면 되겠다. 맞죠? 접하니까 뭐 하러 가야 돼?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다. 맞죠? 자, 접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방금 판별식으로 대답을 한 누구는 연립도 안 했는데 무슨 판별식을 쓰겠는지 난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뭐 하자? 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2차 방정식이라면 판별식 쓰자. 알았죠? 양변 뭐 합시다. 제곱해 보도록 합시다. 뭐야, 쟤 또. 헛질 뿐인데.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는 K의 범위를 구한 것은 알맞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때 학교 시험은 보통 이렇게 나오니? 주관식으로? 아니, 객관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웃기게도 판별식으로만 구한 답이 보기에 1, 2번에 꼭 있어요. 왜? 그거 찍고 넘어가게. 그러니까 애들이 안심을 해. 이건가 보다. 그래프 그리는 거 뻔히 아는데 판별식을 먼저 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그냥 답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 잘하는 애들도 거기서 질문을 실수를 겁나게 해와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시험을 안 봤지. 그래서 뭐야?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학생들을 많이 다뤄봤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겠니? 저는 실수 안 하면 되죠. 이러는 놈들을 졸라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놈들이 꼭 실수를 해와요. 미쳐버려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이야.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의 성적이 잘 나오길 원할까? 평소 공부는 그러겠지만 시험 낼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너희들의 점수를 깎아먹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너희들의 성적이 오르길 원하는 사람은 딱 3명이에요. 누구?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들의 성적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야.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희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부분들을 무조건 냅니다. 그걸 나는 너무 많이 봐왔고요. 알았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조심하라는 거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돼. 안 볼 리가 없거든. 근데 판별식을 먼저 쓰잖아? 꼭 거기서 답을 찾아요. 자, 어쨌든 이거 하나 찾았다, 그치? 근데 답을 4번을 찍은 누군가가 있었지, 아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이게 뭔데? 3,0을 지날 때. 맞죠? 3,0을 지난다. 밑에 넣어보자. A 얼마면 돼? 마이너스 3이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답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 범위를 벗어나는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지? 됐지? 고마워. 자, 다음으로 갑니다. 어디 갈게요? 오늘 경우의 수하러 갈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자, 그 전에 중학교 때 했던 경우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성훈아, 한번 풀어볼래? 자, 문제는 아니야.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야. 1, 2, 3, 4. 숫자 카드가 4개가 있어요. 또는 수가 4개가 있어요.
이 네 개를 통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또 혹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경우 몇 가지? 한 번씩만 사용하여. 세 개. 얘는요? 그리고 나서 세 녀석을 곱해요, 더해요? 곱해요. 답은 얼마예요? 내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42. 그런데 질문을 해볼게. 왜 곱해? 그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처음 경우의 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좀 독특한 녀석을 하나 배울 거야. 순열이라고. 자,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걸 배운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겠니? 당연히 훨씬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 거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로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 한번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할 수 있는 가지수, 방법의 수,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그때 반드시 구분할 게 뭐다? 구별되는 가지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고등학교에서의 경우의 수는 훨씬 복잡할 거야. 중학교 때 생각했던 거, 중학교 때 풀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거야. 그래서 저 구별되는 가지수에 저 구별되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거를 구분 짓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다현아,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네가.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몇 가지예요? 네. 네 가지도 맞고 세 가지도 맞아. 문제의 상황에 따라 더 달라지는 거야. 자, 봐. 방금 네가 네 개, 세 개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 그 동전들이 같은 동전이냐, 다른 동전이냐에 따라 달라, 사실. 그걸 먼저 물어봤었어야 돼. 그래서 같은 동전이라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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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에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몇 가지처럼 보이는 거야. 세 가지가 답인 거야. 그런데 다른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라고 하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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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헤드테일이다. 헤드테일. 그래서 뭐야? 네 가지로 보이는 거야.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할 거야.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경우의 수는.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되는 가지수라고 해야 돼요. 자,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 똑같은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거 취급 안 하거든.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11, 2222, 334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지 뭐. 확률까지 들어가면 1이 나올 확률은 높겠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구별해야지. 1이 나오니, 2가 나오니, 3이 나오니, 4가 나오니 끝 네 가지. 맞죠? 그런 것들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고.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얘기했던 덧셈, 곱셈에 대한 내용.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았죠? 네. 보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는 몇 가지를 배우게 되냐면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세 가지.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더 있고. 자, 뭘 배우러 가냐면 첫 번째, 합의 법칙. 두 번째는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좀 이따 써줄게.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원래 수학하의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나오는 용어인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얘도 보니까 그걸 쓰고 있기는 하거든. 보통 고등부에서 써요. 그 명칭을. 뭐냐면 시행이라는 단어랑 사건이라는 단어. 자, 뭐 쓰진 않을게. 시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하나의 시행. 아까처럼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행. 또는 그 안에 좀 세부적인 시행으로 들어가면 100의 자리를 하나 고르는 시행. 10의 자리도 하나 고르는 시행. 시행들.
알았죠? 뭔가 하나의 행위들을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건이 뭐냐면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사건이라 불러요. 함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다. 시행의 결과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은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또 묶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또는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뭐 몇 개를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사건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뭐랑 좀 참고를 해두면 좋냐면 수학화에서 배우는 집합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뭐가 등장하냐면 합집합은 합사건, 여집합은 여사건, 이런 명칭들이 일치하게 돼요. 근데 교집합은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억나? 연산법칙에서 교집합 기호는 곱하기 기호랑 되게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교집합 곱사건도 어렵지 않아. 그런 식으로 명칭이 몇 가지 들어오는데 그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 요 세 가지를 먼저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배워요. 자, 갑니다.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요, 두 가지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다뤄. 그때 사건 M, 사건 N, 아니야, AB로 하자. 대문자 A, 대문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할까? 두 번째, 곱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라고 할걸. 발생으로 하자. 위에 거도. 발생하는 경우의 수. 됐나요? 자,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비워놨지. 자, 어떻게 너희들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리를 해두면 되냐면, 아까 곱하기 왜 곱한다 그랬어?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 또는 연이어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요.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N가지가 나온다면 그 두 개를 뭐 하면 답입니다? 곱한 게 답입니다. 이거예요. 아까 너희들 했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고르지. 근데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100의 자리를 고르고 연이어서 그대로 10의 자리도 고르고 연이어서 1의 자리도 고르지. 또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동시에 다 골라야 한 정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세 자리 정수가. 그래서 곱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법칙은요. 또는이야.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가지, N가지 하고 보면 더하는 경우는 또는인데 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럴 때 더해줘요. 자, 예시로 들어가 볼까? 이건 예시는 안 써도 돼. 어떤 예시를 들어가 볼 거냐면 이거는 굳이 만든 거니까 이렇게는 안 풀 거야. 1, 2, 3, 4가 있어.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어. 그때 만들 수 있는 짝수의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 1의 자리만 먼저 두 가지 하고 여기다가 세 가지 여기다가 두 가지 하면 되지. 맞죠? 근데 이거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눠 볼게. 뭐 짝수라고 하니까 1의 자리가 2인 거랑 1의 자리가 4인 거로 나눠서 풀어볼게. 그럼 2를 썼으니까 숫자 카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3개 남았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4는 사용했기 때문에 3개가 남았고 3가지, 2가지가 되겠지. 둘을 곱해주면 얘도 6이고 얘가 또 6이야. 답은 6과 6을 더해요. 왜요? 1의 자리가 2거나 또는 1의 자리가 4거나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지. 따로따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더하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야. 지금 이 예시는 근데 그냥 한 방에 풀지 이렇게까지 나누진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책에서는 사실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명칭을 아직까지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냐면 적어도 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여기 있나?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있다. 유형 12번에 있네. 요거는 좀 이따 할게. 알았죠? 요거는 어떻게 간다? 결과만 얘기를 해둘게요. 자, 뭐로 풀어주는 게 편하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해요. 설명만 해놓고 문제는 좀 이따 풀게. 거기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 둘이 뭐예요? 빼버리는 게 이 문제의 풀이야. 대현이? 네, 대현이? 네.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파트에서 나오는 녀석들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바로 유형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알았죠? 분열부터가 좀 복잡하지 경우의 수 파트는 그래서 간단해. 맨날 쉽대. 자, 넘어가 보자. 어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냐 하면 753번 풀어보시고요. 너희들이 풀어봐. 760번 풀어보세요. 자,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753. 서로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뭐야? 4의 배수가 되도록 해보세요.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올 수 있는 수는 1과 1부터 어디까지? 6과 6까지. 합이 얼마? 12가 되는 것까지. 합이 얼마부터? 2부터. 맞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뭐 있겠어? 합이 4인 거? 합이 8인 거? 합이 12인 것까지. 합이 4인 거 뭐 있어? 합이 8인 거. 뭐야, 좀비들은? 합이 12인 거. 몇 개? 1개. 몇 개? 5개. 몇 개? 3개. 답은 9개. 그렇지. 왜 더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760번은 뭐예요? 100의 자리 소수, 10의 자리 3의 배수, 3자리 자연수에서 홀수. 자, 뭐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전부 다 제한 조건들이 들어가네. 맞지? 자, 갑니다. 지금은 숫자 카드 중에서 골라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에 똑같은 1, 1, 1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치? 자, 갑니다. 첫 번째. 100의 자리에는 뭐 들어가 주세요? 소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와 1 얘기한 사람 다 이마대. 1이 소수냐? 1이 소수야? 소수다 소수가 아니다. 1은 소수야 아니야? 그럼 뭐부터 소수야? 그렇지. 와, 대박. 2, 3, 5, 7이죠.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가지수 몇 가지? 두 번째, 10의 자리 들어가 봅시다. 뭐 들어가요? 3의 배수. 뭐예요? 몇 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 몇 개 들어가야 돼? 누구 들어갈 수 있어? 홀수. 그래서 1, 3, 5, 7. 맞죠? 9까지. 몇 개? 5개. 그래서 세 녀석을 뭐예요? 저희요. 곱해요. 얼마예요? 60. 요렇게 해서 답은 60이 나와야 되죠? 맞죠? 2. 또 2 빠뜨렸어. 아니야. 됐어요? 자, 왜 곱하기고 왜 더하기인지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뭐야? 세 자리 자연수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동시에 고르거나 혹은 연이어서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입니다. 맞나요? 네. 자, 조심하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7호 7은 안 해도 되겠죠? 풀어볼래? 풀어봐. 어떻게 푸신대요? 사람이라면 X부터 고민하니, Y부터 고민하니, G부터 고민하니? Y부터 고민하겠지. 맞죠? 네. 아닌 사람이 있나 봐요. 당연히 누구부터? 개수가 어떤 놈? 큰 놈부터 고민을 해야 빨리빨리 팍팍팍 변하죠. 예를 들어서 Y만 고민해봐. Y가 0, 1, 2, 3 네 가지로만 나누면 되지만 X부터 고민한다 치면 0, 1, 2, 3, 4, 5, 6, 7, 8 9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너무 많잖아. 그래서 당연히 Y부터 고민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부터?
y부터 고민을 해보자. y가 얼마일 때? 0일 때. y가 얼마일 때? 1일 때. y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얼마일 때? 3일 때까지. 됐죠? 네. 그러면 y가 0이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3g가 얼마가 되면 돼? 16이 되면 돼. 그럼 누구부터 고민할래? g부터. 맞죠? g부터. 그래서 뭐? g가 얼마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점점점점점. 맞나요? 1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3, 1, 3 홀수잖아. 얘가 홀수 될 수 있어? 없죠? 그럼 0일 때, 2일 때, 4일 때 해서 어디까지 가면 되겠네? 5일 때까지 가면 되겠다. 맞니? 아니지. 끝이네. 0에서 짝수니까. 맞죠? 그럼 그때 x는 당연히 하나 나올 거니까 패스. 몇 가지? 세 가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y가 1이다. 그럼 뭐야? 지 혼자 5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2x 플러스 3g가 뭐가 되면 돼? 11이 되면 되네. 이번에는 홀수를 만들어야 되네. 그럼 g 쪽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홀수가 되어줘야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둘이 더해서 얼마? 1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과 3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두 가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잠깐만 다시 지울까? 옆으로 할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순서를 좀 바꿔서 써줍니다. 알았죠? 개수가 큰 놈부터 해서 먼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지. 얼마? 얼마가 되도록? 16이 되도록. 그래서 g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이 안에서 0부터 시작해서 2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맞죠? 더해서 뭐 만들어주면 돼? 11을 만들어 주도록 할 수 있는 홀수 세 가지, 두 가지. A씨, 1과 3 해서 두 가지. 그때 각각 Z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8 써주면 되고 여기는 뭐 써주면 돼? 5 써주면 되고 이렇게 가겠지. 결국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 X는. 세 가지, 두 가지 하시면 되죠. 그럼 이번에 마지막 얘는 뭐예요? 5, 2, 10. 얘들 가지고 뭐 만들어주면 돼? 6 만들어주면 되겠네. 6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짝수기 때문에 얘가 짝수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맞지? 그래서 뭐? 0일 때, 2일 때. 그때 g까지 굳이 고민을 한다 치면 얼마 나와? 3이고 0이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몇 가지 나와? 어쨌든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 얘는요. 지 혼자 15 만들어 버렸다. 그치? 그럼 얘네들끼리 뭐 만들어주면 돼? 1 만들어야 되는데 1 만들 수 있어 없어? 탈락. 그래서 답은 3, 2, 2. 더하니 곱하니? 그래서 답은 몇 개? 7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자 유형 4번으로 갑니다. 너네 이거 할 줄 알지? 48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 X값 구해봐. 자, 어떻게 하면 돼?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너희들 기억하세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러 가는 거지. 일단 약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뭐예요? 48을 소인수분 합니다. 소인수분 할 때 제발 이거 좀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전에. 하지 마세요. 자, 48이 뭐야? 68, 48. 68, 48. 6이 뭔데? 2 곱하기 3. 8은 2의 3승. 그럼 뭐야? 2의 4승 곱하기 3. 됐니? 또는 16 곱하기 3 찾으면 더 좋고.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72에 있는 소인수분 하면 뭐 나와? 8, 9, 72, 2의 3승 3의 제곱. 알았죠? 240같이 졸라 큰 수 어떻게 하면 돼? 너무 작은 거 아니냐? 6 곱하기 40 혹은 20 곱하기 10 맞지? 24 곱하기 10 24는 뭐야? 38, 24 얘는 2 곱하기 5 끝났죠?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자. 제발 부탁이에요. 알았죠? 그만 좀 그거 하세요. 자, 어쨌든 소인수분해 했다. 그때 답은 기억 안 나? 뭐가? 여기 지수에다가 더하기 1, 여기 지수에다가 더하기 1, 둘이 곱해서 10이 나와. 자, 그럼 질문해 볼게. 왜 5 곱하기 2야? 약수의 개수가? 뭔 소리야? 지도라니. 그러니까 왜 하필은 5랑 2를 곱하냐고. 왜? 일로 와. 자, 그지? 좀 맞아야겠지, 이거는.
얘가 5인 이유가 뭐야? 약수의 개수, 약수를 만들어 가볼 거야. 맞죠? 약수를 만들려면 일단 48이 가지고 있는 2의 3의 말고 또 다른 소인수 가지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 5 같은 거 가지면 돼, 안 돼? 7 같은 거 가지면 돼, 안 돼? 오직 약수들은 2만 거듭제곱을 가지고 3만 거듭제곱을 가져야 돼, 그치? 근데 2가 48을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4개 가지고 있으니까 4개보다 적거나 같게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2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가지고 4개를 가지고 더 몇 개를 가져갈지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안 가져간다, 하나 가져간다, 2개 가져간다, 3개 가져간다, 4개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3도 마찬가지야. 3이 하나가 있어. 그럼 얘는 약수는 3을 가질까 말까 해서 2가지. 맞죠? 그래서 얘 개수보다 가진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럼 2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3도 가져가는 방법의 수를 동시에 고민해야 되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고.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아까 했던 240 소인수분 해볼까? 얼마였지? 2의 4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었지?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5, 2, 2, 20. 되었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간다.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안 배웠어요. 네, 처음 배워요, 오늘. 결국 너희들이 좀 더 다른 예시를 하나 가지고 갈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있어. 자, 이거 y는 너희들이 풀어봐, 집에서. 어떤 수가 있었어. 뭔지 모르겠다. 그냥 만들자. 소인수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72네? 뭐래? 72네? 맞죠? 자, 72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는 그래서 4, 3, 12, 12개가 되는데 그 약수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약수의 총합 구해보자. 약수의 총합. 약수는 뭐 나와요? 1은 안 나와? 자, 1부터 시작해서 맞죠? 자, 그 1을 너희가 수원을 배웠다면 더 땡큐인데 1은 결국 2를 가졌다 안 가졌다? 3 가졌다 안 가졌다? 그래서 안 가졌다. 영승을 보통 1로 표현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원까지 배웠다 치면 얘 영승, 3의 영승 이게 1인 서인수야. 약수야. 알았음? 근데 영승으로 지금은 표현을 안 할게. 그래서 뭐 1 더하기 간다. 2만 열심히 늘려보세요. 또 3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래. 있어봐.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을 2개 가진 거.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데 방금 니에가 말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다 더해요? 말이 되냐? 그래서 문제를 잘 봐. 부탁이니까. 위에 거 3개 어때? 3만 묶어주면 똑같이 생겼지. 3의 제곱 묶어주면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이 녀석으로 묶었다 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다이렉트로 기억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2가 3개가 있어. 1부터 시작해서 2의 3승까지 다 더하면 돼. 3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3도 1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돼. 그것들끼리 곱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 문제 답은 뭐겠어? y는 1, 2, 4, 8, 16 곱하기 1, 3 이게 답이야.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까지 1부터 시작해서 3의 1승까지 알았음? 이게 y를 구하는 방법, 즉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지워버렸네. 쓰라고 해놓고. 알았죠? 그래서 결론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쓰자. 뭐 하라고? 1부터 시작해서 2의 거듭제곱을 열심히 더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가진 개수까지. 그 다음에 3도 뭐예요? 1부터 시작해서 3의 1승, 3의 2승까지 제가 가진 개수까지 더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알았죠? 기억할 수 있겠죠? 넵. 다음 옆으로 가자. 다음 장 가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조금 독특한 녀석 유형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설명이 필요한 건 딱 2가지만 설명하면 돼. 자, 거기 들어봐. 간다. 내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은 총 3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지. 그 3가지는 요 3개야. 이미 해봤지? 너무 쉽죠? 자, 이 3가지는 뒤에서 나오는 또 다른 경우의 수들, 순열과 조합에서도 계속 쓰이는 녀석들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 경우의 수 안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유형들이에요. 알았죠? 자, 그때 먼저 책 문제 또는 그 유형 설명하기 전에 한 문제 풀어보고 가자. 간다. 네 가지 색이 있어. 4가지 물감이 있어. 칠할 거야. 이렇게 있다 치자. 색칠을 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근데 한 가지 색은 한 번씩만 사용해봐. 그럼 답은 뭐야? 4, 3, 2, 1.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오케이. 조용히 하세요. 단. 미안해. 조용히 할 것까지는 아닌데. 단.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어디부터 칠해? 얘 또는 얘부터. 자, 색칠하기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뭐지요? 많이 인접한 영역들에 먼저 칠해주세요. 얘는 2개밖에 인접하지 않았지. 근데 얘는 3개 다 인접했지? 얘도 3개 다 인접했지? 그래서 얘 또는 얘부터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거부터 색칠한다 치자. 그 다음에는요, 얘, 3. 그 다음엔요, 2. 그 다음엔요, 그렇지, 2. 그래서 4, 3, 2,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색칠을 하면 돼. 그런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내용 먼저 하고 올게. 자, 색칠하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디부터 칠한다?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한다. 그게 유형 8번으로 넘어갈 거야. 알았죠? 근데 그 전에 하나 배워올 거야. 얘랑 지금 배우는 내용을 짬뽕시킨 게 유형 8번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초록색. 그게 바로 뭐냐면 수형도가 있어요. 잉? 수형도가 뭐야? 수, 형, 도. 그림인 것 같다, 그치? 수가 무슨 수? 나무 수. 형태의 그림. 나무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서 경우의 수를 찾아간다 해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알았죠? 5번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하나 기억하세요. 뭐냐면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768번 문제 뭐예요?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아요.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아요. 같은 문제죠? 네. 그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자, 간다. A, B, C, D가 그래서 읽어야 되는 책들, A, B, C, D가 착용을 해야 되는 모자들을 한번 생각한다 치자. 각자의 모자들을 소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A가 A 되면 돼, 안 돼?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책 또는 A가 쓸 수 있는 모자는 B, C, D 3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B를 고민할 때 몇 가지야? 2개가 아니죠. 3개도 아니죠. 자, A가 만약에 C의 모자를 썼다고 책을 가져갔다고 쳐봐. 남은 책 너 누구야? A, B, D. A, B, D. 근데 B는 B 거 못 가져가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야? 2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A가 B의 책을 가져갔다 쳐봐. 그럼 남은 책은 A, C, D. 3개가 다 되네. 두 번째 놈의 경우의 수가 2야, 3이야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앞의 시행의 결과에 따라 뒤의 시행의 경우의 수가 사건이란 걸까? 그냥 하자. 바뀌는 경우를
만나면 그때 수형도를 그리세요. 자, 풀이 간다.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한다? 결국 A가 C 모자를 썼냐, B 모자를 썼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A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 B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이거는 바로 수형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기요? B, C, D, 나무까지 뜯어가는 거야, 이제. 아까 뭐랑 비슷해? 방정식 그 문제랑 되게 비슷하죠, 약간 느낌이. 자, 간다. A가 B의 책을 가져갔다면 남은 책은 A, C, D. B는요, A, C, D 다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A, B 가져갔어. 남은 책은 C, D. 스몰 C, D를 C, D 순서로 가져가면 되니? 아니요, D, C만 됩니다. 두 번째. B, C 순서로 가져갔어. 그럼 책 남은 거 누구 거? A, B 거. 근데 D가 D 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C가 D 걸 가져가면서 얘가 A 걸 가져가면 돼. B, D 남은 거 A, C. A, C는요, A, C 순서로밖에 안 되겠네요. 자, 간다. A가 C의 책을 가져갔어. 그럼 남은 책은 A, B, D. 근데 B는 B 거 못 가져가니까 얘는 A, D만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A, C를 가져갔다 남은 책은 B, D. 그럼 여기는 뭐야? D, B만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C, D. 남은 책은 A, B. A, B는요? A, B, B, A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을 쭉쭉쭉쭉 다음 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이게 수용도를 이용한 거예요. 노가다죠, 쉽게 말해서. 노가다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그림 그려보는 것 뿐이야. 얘 D 가져갔어. 남은 거 뭐야? A, C. A, B, C. 그럼 B는 안 되니까 A, C. 됐지요? 그럼 남은 거 여기는 뭐야? B, C 남았으니까 B, C 순서로만. 얘는 남은 게 뭐야? A, B니까 A, B, B, A 가능합니다. 답은 몇 개? 9개. 많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해요. 몇 명? 2명이다. 2명이서 모자, 책을 바꿔 쓴다. 몇 가지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 거. 3명이면요. 너희들이 해보세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4명이면요. 방금 했네요. 확 늘어나죠? 9가지요. 5명이면요. 외워두세요. 못 만듭니다. 44가지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풀게끔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두세요. 알았죠? 한 2명이서 수용도, 즉 자기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 1가지. 3명이서 자신의 모자, 자신의 책을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 2가지. 4명이서 9가지, 5명이서 44가지. 그러시겠니? 끝. 근데 여기서도 또 세부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유형도 있다. 그거는 유형이 아니라 문제는 그럴 수 있다. 더 복잡할 수 있어. 알았죠? 왜? 769번 같은 거 봐봐. 뭐야? 101호에는 104의 번호표를 붙여놓고 나머지 방에는 다른 번호를 붙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C의 모자를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가기. 또는 A, B, C, D 5명 중에서 1명은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모자 안 쓰기.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너희들이 수형도를 직접 그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귀찮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라고 하는데 지불 방법은 되게 쉬워요. 맨날 쉽대. 근데 지불 금액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따로 써놓을까? 자, 지불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이 당신들은 푸시면 되냐면 그냥 약수의 개수랑 똑같이 풀면 돼. 근데 등호가 아니다. 비슷하다라는 표현이야. 알았죠? 뭐가 좀 달라지고 비슷한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알았지?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는 사실 예시를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설명 먼저 하자면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써놔봐.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문제로 바로 가볼게. 알았죠? 자, 책 문제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별로야. 요거 좋다. 77이 가보자. 찌질이. 77이. 자, 1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네. 2개. 어디 3개야? 자, 5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자, 갑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지불한 거야. 100원짜리 3개 내서 300원 내도 지불한 거고,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3개 섞어서 1,300원 내도 지불한 겁니다. 그럼 방법의 수를 다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는 500원짜리 2개를 낸 것과 1,000원짜리 하나 낸 거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눈에 있는 동전들이 다르니까. 맞죠? 그래서 결국 만드는 방법의 수는 뭐다? 지불 방법의 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1,000원짜리 2개 있으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약수의 개수처럼. 그렇지. 0개 지불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1,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해주면 얼마예요? 45가 됩니다. 대신에 뭐가 하나 다르다. 0원을 지불한 건 제외하기 때문에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하나는 빼줘서 답은 44로 나와야 돼. 이거 하나가 다를 뿐 약수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지불 금액의 수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뭐가 달라? 출연 그랬구나. 500원짜리를 2개 내는 것도 1,000원이고 1,000원짜리를 하나 내는 것도 1,000원이야. 그 2개는 같은 금액이야, 다른 금액이야? 같은 금액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방금 500원짜리 2개 낼 수 있지. 그럼 1,000원짜리 역할을 하지. 1,000원짜리는 의미 있어, 없어? 그래서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하면 돼. 근데 100원짜리는 4개밖에 없어. 5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아랫 단위의 돈 중에 개수가 충분히 많아서 위의 단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때 이제 중복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저기서 적용 중복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중복간 약복. 알았냐?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뭐 해주세요? 낮은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구간에서만. 다 환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중복된다면 아싸리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로 환산을 하면 되고. 맞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다?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2,000, 3,000원. 6개 있는 거야. 100원짜리는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뭐뭐 나와요? 7 곱하기 5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리고 0원은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니? 네. 그래서 답은 34가 답인 거예요. 되었나요? 그래서 금액의 수와 방법의 수는 잘 구분해서 풀어주세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럼 뭐 했어? 이제 수영도 해봤지. 지불 방법, 지불 금액 해봤지. 그럼 이제 남은 거 도로망은 안 할 거야. 너희들이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 8번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779번 풀어보세요. 자, 잘 고민해봐. 너네가 지금 누구부터 칠했어? A부터 칠했을 거야. 지금 5가지 색에 같은 색 중복 사용해도 좋고 인접한 거 다른 거. 아까랑 똑같은 문제다, 그치? 자, 그래서 뭐 해봐요? A의 칠수의 경우에서 몇 가지? 근데 A랑은 모든 영역들이 다 인접했기 때문에 A에 칠한 그 색깔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4개 있는 거 가지고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여기로 가볼까? 칠수의 경우에서 몇 개?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여기까지 문제 없어. 문제는 얘야. 2개. 그걸 모르죠. 왜? E, C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구분해야 돼. 뭐야. 그래서 자, 간다. A, E, B, C, D 순으로 가는데 C에 칠한 결과에 따라서 D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여기 부분만 수영도를 그리는 거야. 나머지는 잘했어요. 5, 4, 3 맞아요.
근데 이제 C는 수영도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 거야? E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로 나눌 거야. 같은 색이다. E와 같은 색이다. 몇 가지야? 네 가지가 아니지. E에 칠한 그 색깔 그거 하나만. 얘는 E와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3개 이가 아니라 얘랑도 다르지만 내 약속에 의해서 얘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개만 가능해. 그래서 더해서 3인 거고. 그럼 그에 따라 경우의 수는 얘는 이제 3개가 되고 2개가 되죠. 왜요? 얘는 지금 A에 칠한 것과 C에 칠한 색깔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3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E와 C가 다른 색이니까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해야 돼서 2개만 남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곱한 거 얼마야? 180이랑 이렇게 곱한 거 얼마야? 240을 더해서 답은 420인 거야. 그래서 수영도 문제랑 색칠하기 문제, 짬뽕시키기 문제가 이겁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너희들 오늘 숙제는 유형 8번까지입니다. 그냥 경우의 수만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순열과 그 다음 시간에 조합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았죠? 잘 가요.